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신기한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바로 제 고민이었습니다. 혈당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어보니 150이 나왔습니다. 어?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30년째 당뇨와 혈당 관리를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영미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복 혈당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건강한 식단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단 음식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직장인이라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거나 외식을 할 때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당뇨약을 먹기는 싫은데 자연스럽게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40대 초반에 공복 혈당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을 보며 얻은 노하우를 오늘 다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무엇을 먹느냐라고 답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안 먹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상식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빵을 먹는데 그냥 빵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빵과 함께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음식인데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올리브 오일을 빵에 살짝 찍어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양을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름기를 피하려고 했던 생각과는 정반대죠.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가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새벽 3시에서 4시경부터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려서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연적인 알람 시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밥부터 먹고 반찬을 먹는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을 큰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인 계란이나 두부, 생선을 먹고 그 다음에 나물이나 채소를 먹습니다.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그냥 먹으라고요?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아니면 빵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발라서 먹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뿌려서 먼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두 번째, 식후 2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20분 정도 걷는 겁니다. 집 근처든 사무실 주변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지방으로 변환되기 전에 근육에서 바로 소모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깊게 주무세요. 자기 전 야식은 절대 금물이고요. 깊은 잠을 잘수록 다음날 아침 혈당이 안정됩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실제로 2주 동안 직접 테스트해 봤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까지 팔에 붙이고 말이죠. 그 결과에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혈당 스파이크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160까지 올라갔는데 올리브 오일과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니까 105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양의 밥을 먹었는데도 말이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는 순서의 마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특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개인차를 고려한 실전 팁들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먼저 우리 소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장에서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크레틴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먹으면 이 GIP가 더 많이 나와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게 도와주고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지방을 먼저 먹은 그룹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섭취한 경우에는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의 포도당 수송체가 2배로 증가해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식후 바로 운동할 때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떨어질 때 2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경로, 다른 하나는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소모하는 경로예요. 식후 바로 운동하면 근육 소모 경로가 우선되어서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데이터도 흥미로워요. 깊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의 다음날 아침 혈당이 평균 15-20%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쁜 경우에는 코티졸 분비가 과도해져서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별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외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식당에 가서도 순서를 지킬 수 있어요. 먼저 샐러드나 나물 반찬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의 단백질 부분을 먼저 드세요. 비빔밥이라면 야채부터, 정식이라면 생선이나 고기부터 말이죠. 밥은 정말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직접 가져가기 어렵다면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먼저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작은 병에 담아서 식탁에 준비해 두고 계란은 미리 삶아 두거나 스크램블로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아침에 올리브 오일 1스푼, 계란, 나물 순서로 빠르게 드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채소 반찬을 준비해서 충분히 드시고 밥은 평소에 2-3 정도만 드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가끔은 유혹에 못 이겨서 달콤한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행동하세요.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집에서는 간단한 하체 운동이나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동작을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몸에 쌓여 지방으로 바뀌기 전에 근육이 먼저 에너지를 써서 혈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몸이 혈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럴 때는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을 조금 더 쓰는 동작들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손대고 팔굽혀 펴기, 제자리에서 다리 들었다 내리기 같은 쉬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에서 3번만 꾸준히 해도 몸이 혈당을 더 잘 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올리브 오일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식후 운동도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점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만성염증이나 장내에 세균 불균형이 있는 분들은 초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효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시고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세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분들은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의료진과의 상담 없이 약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담낭 질환이 있거나 지방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처음에는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2주 정도 사용해 보시면 자신의 혈당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이 10만 원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언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가장 잘 떨어지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잠을 얼마나 잘 자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딱 맞는 식사 순서와 운동 방법을 찾으면 훨씬 쉽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방법을 써보니 혈당이 이만큼 개선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응용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쌓이면 더 완성도 높은 혈당 관리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찾아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할 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부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혈당, 건강한 삶, 우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